의사가 하는 수술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엉터리로 해놨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앞서서 프로보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환자분들 변호사 수임료 없이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그 지방비 부작용 환자였던 탈북민 환자 케이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쌍꺼풀 수술, 재수술 환자분을 모셔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분주하다 보니까 한참 전에 지원해 주셨는데 이제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인 엄선영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엄선영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재수술을 3회에 걸쳐서 받았고 그 이후 부작용으로 인해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병원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는지라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렵게 이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인 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1인 시위를 하셨다니 너무 고생하셨던 것 같고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그 경험을 꺼내서 다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와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자리에서는 제가 우리 선생님을 환자분이라고 호칭하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부작용이 많기도 하는데요. 근데 재수술 할 수도 있는데 3번이나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셔가지고 그런 수술을 계속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수술 받은 이후에 눈꺼풀 떨림이라던가 눈시림, 눈이 덜 감기는 현상, 그리고 두통, 눈의 통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반복해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환자분 지금 현재 상태와 그 수술 후에 수술 전후 상태 그 사진을 지금 참고 자료로 여기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고통과 그 부작용이 환자의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적 형편, 두 번째는 환자에게 발생한 그 부작용이 환자의 그런 주관적 불만족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도 어떤 기능상의 문제라든가 그 부작용이 심각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그냥 가볍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을 넣을 텐데 환자분께서 많은 대학병원에 다녀오셨죠? 네. 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저희 강남의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도 다녀오셨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진단을 건성 안증후군, 안구 위축 및 안구 건조, 좌측 상안검의 과교정, 많이 교정됐다는 거예요. 피부 절제를 많이 해서 양측 눈매의 심각한 수준의 비대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다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자분들, 시청자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이런 성형외과 부작용에 있어서 성형외과 병원,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파트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진단서랑 소견서 발급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냥 그 병원 가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엄선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소견서를 발급을 해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진단서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무려 3차례나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3차례나 진행되셨나요? 제가 처음 수술을 받고 나서 불편함과 양쪽 비대칭에 대해서 병원에 말씀을 드렸더니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재수술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재수술에 있어서 어떤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수술실로 들어가라 하고는 원장님께서 수술 진행하셨거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네. 그냥 막무가내로.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수술을 해서 좋아졌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눈꺼풀의 떨림이라던가 안구 통증, 이물 감동이 더 심해지고 밤에 잘 때도 그 증상들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 깨는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 제가 갔더니만 대뜸 한 번 더 교정하자, 재교정하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그때도 어떤 설명이나 수술을 통해서 한장 없이 바로 수술 진행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받게 되었어요. 네, 아주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고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막무가내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큰 성형외과를 옹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장 수가 적고 작은 데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상담 전화 왔던 환자는 왼쪽에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마취 끼고 일어나 보니까 양쪽을 둘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걸 따졌더니 자기네가 그냥 실수한 거면서도 그 양쪽을 둘 다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병원을 고르실 때 뭐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면서 병원을 고르셔야 됩니다. 작은 병원이 이렇게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동에서도 쓰지도 않고요. 자,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이 되셨는데 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 라고 병원에 말씀하셨더니 병원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냥 기다려라. 나아질 거다. 차츰차츰 좋아진다.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제가 원장님 믿고 계속 3번씩이나 수술했는데 전혀 말씀과 다르게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환자분 말씀을 들어보면 병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청자분들과 또 환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설명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용 성형에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 의무를 잘 해야 됩니다. 설명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 의무의 종류나 판례들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게 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그런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환자분의 케이스에서 뭐 첫 수술이든 두 번째 수술이든 그때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작용 설명을 의사께서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설명 없었고 그냥 무조건 수술하면 예뻐질 거다.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좋아질 거다라고만 말씀하셨고 수술 후에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에 대한 병원 측에 불리한 설명은 저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전혀 없으세요. 네, 정말 화가 납니다. 네, 화를 참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지금 저 환자분 사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몇 번 더 저희가 보낼 텐데 이 시청자분들 환자 사진을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나아질 것 같냐고요. 네, 그냥 이 의사가 하는 수술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엉터리로 해놨고, 이거를 보고도 나아질 거다 기다리라고 했다는 게 정말 저는 의사가 정말 양심이 턱을맞히더라도 있는 의사인지가 정말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병원 측에서 계속 이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으니까 시위를 시작하시게 되신 거네요? 네, 그래서 병원 앞에서 제가 15일 동안 1인 시위를 하였거든요. 근데 네. 병원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내려와서 비아냥거리듯이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지나가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눈 통증이라던가 눈물이 너무 심해서 그 눈물까지 닦아가면서 시위를 계속 이어왔거든요. 정말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고통이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라도 느껴집니다.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세 차례나 수술을 하셨으니까 뭐 수술비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에게 부작용에 관한 설명도 없이 수술에 대한 동의도 없이 의사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환자가 시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비아냥거리면서 누가 그랬나요? 원장님도 그렇고 네.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네, 뭐 당당한 거죠. 네, 언제까지 당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환자를 비웃으면서 지나가고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아니 제가 이런 환자분들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제가 화를 하도 많이 내는 바람에 제 주변에서 또 저희 부모님이 화병이냐, 뭐 무슨 분노장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케이스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 가족이나 제 지인분한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직업 변호사니까 좀 차분하게 화를 좀 자제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환자께서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화가 계속 나긴 하지만 좀 침착하고
침착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제 뭐 영상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 영상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나 성형외과 의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하고 생활 자체가 엉망이 돼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성형외과를 찾아서 조금 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 건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병원에서는 나몰라라 외면을 하고 뽕뽀글이나 게시글 보면 내 가족처럼 위해준다고 했는데 네, 그런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그냥 기다려라, 뭐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정말 무력감 주시는 말씀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회복을 위한 재수술을 받게 되겠지만 이미 안 좋은 결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었고 제 눈을 떠나서 이미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성형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을 대하실 때 네.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변호사님께 전화드리는 대무에 정말 변호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고 하셔서 더 믿음이 갔고 저 또한 용기를 얻게 돼서 좀 창피한 일이지만 오늘 여기 얼굴을 내미는 영상까지 찍으러 오게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으로 저한테 기회 주셔서 변호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네.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부작용 환자분들께서 그냥 기다리거나 속상해하지만 마시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면 해결하실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힘내시고 많이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환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제가 해야 되는 말씀을 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용기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자분들 이제 환자분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성형 부작용 환자에서 성형 부작용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부작용 환자도 바로 의사한테 환불이나 아니면 뭐 소송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지할 사람이 나를 성형수술을 했던 그 의사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환자가 조금만 문제 제기를 하고 컴플레인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 문제를 책임을 회피하고 나 몰라라고 그런 문제 있는 태도에 환자분들께서 실망하고 나중에는 그 실망감이 분노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적극적인 수단을 찾게 되는데 이미 그 지경이 되면 환자와 의사, 환자와 병원 사이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의 말씀처럼 의사들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케어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임감 있는 의사의 모습이 우리 환자와 의사 사이에 있는 그런 의료 분쟁이나 의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명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엄선형 환자분 도와가지고 반드시 병원이랑 병원의 책임을 물어서 뭐 합의를 하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든 뭐 형사 고소를 하든 그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오늘 영상 출연해 주시고 얼굴 공개까지 결정해 주셔서 여기까지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 보고 용기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